안녕하세요. 다빈치입니다. 한 10일 만에 다시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되네요. 정말 어려운 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뭐 뭐라고 할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뭐 주식, 코인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도 많이 하락하고 있고 대출 금리는 오르고 있고 이래서 뭐 이래저래 많이 힘든 시기가 아닐까 어떤 뭐 투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요 많이 힘든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오퍼닝이 되면 엔데믹으로 리오퍼닝이 되면 좋을 줄만 알았던 그런 생각들이 한편으로는 와르르 무너진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은 그제 이틀 동안 그 공모주 청약을 했던 HPSP라고 High Pressure Solution Provider, 이거 IPO를 했죠. 이제 그 뭐 일반 공모주 청약이 목금 이렇게 해서 목금인가요? 아직 수목이죠. 수목해서 금요일 어제 이제 그 뭐라고 해야 각자 받을 수량이 정해졌죠. 예. 그래서 뭐 못하신 분들 뭐 알고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못하신 분들도 있겠고 어쨌든 15일인가요? 15일 날 상장을 하니까 또 뭐 공모주 청약 경쟁률이 세서 뭐 한 주, 두 주밖에 못 받는 건데 어쨌든 상장이 되면 또 관심 있게 또 지켜볼 만한 회사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 IR 고에 올라와 있는 그 IPO 북 IR 자료 IR북을 통해서 HPSP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회사를 또 알아보는 이유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2대 주주가 한미반도체라는 거고, 그리고 이 회사의 장비주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거의 50%에 육박한다는 겁니다. 40% 후반대인데 엄청난 영업이익률을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기술력이 뛰어나고 독점적이다. 넥스틴 같은 경우에는 KLA가 독점하고 있는 그 어떤 마켓 쉐어를 조금이라도 가져온다고 하면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넥스틴을 바라보는 거라면 이 HPSP는 이제 높은 영업이익률, 넥스틴도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HPSP는 높은 영업이익률, 그 다음에 이제 좀 뭐라고 해야 진입장벽이 높고 기술력이 뛰어나서 독점적이다. 그런 생각에서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회사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도체는 앞으로 사이클이 엄청 짧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뭐 메모리 반도체에만 보면 가격이 뭐 하향한다고, D램 가격이 하향한다고는 하지만 그 사이클이 언제 또 가격이 위로 방향을 틀지 이런 간격이 옛날보다는 많이 짧아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이클이 뭐라고 할까, 이게 프리퀀시가 올라간다고 할까요? 사이클이 짧아질 거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런 게 되면 모르겠어요. 뭐 그런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될지 미래에는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모든 그 기기에는 반도체가 점점 더 많이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거의 뭐라고 해요, GDP의 뭐 거짓말 못해서 한 4, 50% 차지하지 않을까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반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에서 절대적으로 높고 글로벌하게 또 반도체가 전략 산업이잖아요. 전략 물자 취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모든 산업에 안 들어가는 데가 없고 점점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보면 뭐 원자재라든가 그 뭐라고 해야, 식품, 곡물, 뭐 이런 모든 것이 이 무기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립, 자립, 뭐 이런 게 에너지 독립, 에너지 자립, 뭐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외국에 의존해야 되는데 그런 외국이 스탠스가 만약에 변하게 된다고 하면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독립을 기술력이든 반도체든 모든 것이 에너지든 독립 자립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듭니다. 일단 HPSP를 한번 IR북에 있는 자료 뭐 대충 훑어보고 가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만 짚고요. 이미 이제 끝나고 상장 이후에 관심 있게 볼 만한 관심 있게 보시다가 좀 매수 타이밍 잡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순서대로 나오고요. 이 회사의 뭐 소개니까
이 회사 뭐 하냐 하면 세계 최초 유일하게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를 공급하는 글로벌 넘버원 기업이다.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가 유일무이한 독점 원천 기술, 세계 최초 유일 고압 수소 어닐링 기술, 3나노 이하 최선단 공정의 특화 독점 기술이다. 그리고 글로벌 탑티어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고객 포트폴리오 구축, 미국, 아시아, 유럽 글로벌 판매 구축, 폭발적인 안정성. 여기가 조금 눈여겨봐야 되겠죠. 21년 매출액이 YOY 연평균 성장률이 50%, 21년에 21년 영업이익률이 49.3%입니다. 49.3%. 21년 순이익이 YOY로 100% 성장했다는 거죠. 100%. 그러니까 이 수치들이 조금 놀랍다라는 겁니다. 반도체 장비인데 그게 이제 이런 유일무이한 독점 원천 기술, 그다음에 글로벌 탑티어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데서 이런 성장이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본금 83억. 전공정 반도체 장비, 수원에 본사가 있네요. 임직원 수는 70명 정도 되고, 대표이사가 김용훈, 그리고 성장 스토리, 15년 이상 기술 개발 양산, 상용화, 진입장 국제화 이렇게 나오죠. 고압 기술 상용화를 2005년에서 2011년, 기술 안정화 도약기, 그 다음에 파운드리 및 메모리 적용 확대, 이걸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여튼 이게 회사 소개니까 뭐 빠른 속도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뒤에 좀 나오니까 뒤에서 좀 다뤄보기로 하고요. 시스템 메모리 반도체 탑티어 전 고객사 확보, 글로벌 영업사업 이렇게 확보하고 있다. 그런 거죠. 뭐 이거의 의미는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A사는 뭐 13년, 지금 B사는 10년, C사는 10년, 뭐 이런 식으로 D사는 14년, G사는 뭐 2년, F사는 2년, 뭐 이런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 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고압수소 오닐링은 초미세 반도체 성능 개선의 핵심 장비다. 계면 결함 개선에 대한 구조적 수요 성장. 그러니까 이 웨이퍼에 있는 그 결함을 웨이퍼에 있는 결함을 좀 해소한다고 할까요? 해결한다고 할까요? 없앤다고 할까요? 그런 장비라고 그 신문기사에서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보면 반도체 전공정이 이렇게 웨이퍼 표면 연마, 산화, 노광, 식각, 확산, 어닐링, 정착, CMP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비활성화 수소 어닐링 공정인데 보면 반도체 트랜지스터의 구동 전류 및 직접 회로 성능이 고압 수소 어닐링을 하면 성능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웨이퍼 표면의 계면 결함, 인터페이스 디펙트를 정기적으로 비활성화시키는 공정이다. 그리고 이게 주력 장비인데 공정 미세화에 적합한 낮은 온도 환경을 조성하고 계면 결함 비활성화 공정에 최적화된 수소 농도, 글로벌 독점 기술 기반 높은 진입 장벽, 지금 고압 수소 오닐링의 이 단계, 전공정 2단계에서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인 제네시스인가요? 이 장비 이름이 있는데 그 장비를 판매한다는 거죠. 기존 고온 어닐링의 한계를 극복한 HPSPS 신규 솔루션이라고 되어 있네요. 기술적 한계가 32나노, 28나노 공정부터 발생하는 터널링 현상. 터널링 현상이라고 하면 반도체 회로 간격이 나노미터 수준으로 좁아지면서 회로 사이에서 원자가 사라지는 현상을 터널링 현상이라고 하네요. 터널링 현상으로 인한 누설 전류 방지를 위한 하이K 소재 하면은 가만히 있어봐. 인터플렉스가 아니고 그거는 기판이고 비슷한 회사 이름인데 제가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이따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K 소재. 그 다음에 이산화황이 실리콘 이산화규소죠. 이산화실리콘이죠.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실리콘 소재, 이산화실리콘 대비 유전율이 5배 이상 높다라는 거죠. 하이K 소재. 그 다음에 아까 표면 결함을 증가시킨다. 웨이퍼 표면 인터페이스 디펙트를 증가시킨다. 그래서 구동 전류가 감소되고 회로 동작 속도가 떨어지고 전자이동이 떨어진다. 이런 기술적 한계가 있는데 이걸 어닐링으로 한계를 극복한다라는 것 같습니다. 4% 미만의 낮은 중수소 수소 농도는 비활성화 공정에 미흡하고 반도체 집적 회로 특성에 악영향을 주는 고온 환경을 조성한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의 신규 솔루션이 뭐냐면
100%의 수소 농도와 초고압 구현이 가능하다. 그리고 400도씨 이하 은일 온도를 구현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악영향, 반도체 직접 회로 특성에 악영향을 주는 고온 환경이 조성되는 것을 극복했다라는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 고온 어닐링 공정을 통해 해결하지 못한 계면 문제 해결. 이 한자로 계면 문제라고 하니까 차라리 그냥 인터페이스 디펙트라고 하는 거 영어로 읽어보는 게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인터페이스 디펙트를 해결한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구동 전류 및 집적 회로의 속도가 개선이 되는 효과가 있다. 예. 그리고 공정 미세화를 위한 글로벌 독점적 원정기도. 지금 보시면은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 3나노에 성공했다 그러고 3나노 다음에 2나노 이런 식으로 진짜 미세화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필수적인 장비라는 거죠. 예. 고유점막 정착 공정 후 표면과 접합부의 결함을 치유하여 디바이스 안정화를 유도하는 기술이고, 공정 미세화에 따른 고압 고농도 수소 오닐링 기술이 필요하다. 수소와 중수소. 예. 여기 뭐 이렇게 웨이프에 대한 표면이 이제 실리콘에다가 뭐 인터페이스 하이K 소재 메탈 게이트 이 표면을 이렇게 확대한 것 같습니다. 이게. 예. 그리고 고소 수소 오닐링 계승 효과는 계면 결함의 감소, 인터페이스 디펙트 감소, 전자 이동도 저하의 문제 개선. 그러니까 전자 이동 속도가 떨어지는 걸 좀 떨어지는 걸 방지한다는 거죠. 전자 이동 속도를 이동량이나 뭐 속도 이게 떨어지는 걸 좀 방지한다. 트랜지스터 성능 향상. 예. 이 장비를 사용하면서 이런 어떤 개선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이 장비가 제니 시리즈네요. 제니 시리즈. 보시면은 전 세계 유일한 고압수소 오닐링 기술과 장비동. 전공정 주요군이 웨이프 표면 연마, 산화, 노광, 식각 확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당에서 어닐링인데 전자 이동도 및 반도체 칩 계면 결함을 비활성화한다. 예, 그 다음에 정착 CMP. 여기 보시면은 32, 28나노 레거시 공정부터는 최선단 3나노미터 공정 및 이하까지 적용 가능하다. 그리고 450도 이하의 온도 환경에서 고압수소 오닐링에 충분한 수소 농도를 유지하며 열 처리 극대화하고 250에서 450도를 유지하며 공정 미세화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한다. 제니 시리즈는 반도체 전자 이동도 특성을 개선시키는 고압수소 오닐링 공정 핵심 장비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규 패러디즘, 이게 차이를 하는 압력, 공정온도, 수소농도, 공정미세화, 진입장벽 이렇게 넣고 보면 공정미세화와 이런 장비들은 16나노 이하는 적용 불가능한데 3나노에서 32나노까지 적용 가능하고 수소농도 100%, 공정온도 뭐 이렇게 좀 차이를 비교를 해놨습니다. 컴퍼니 포지셔닝. 예. 그리고 타사와 비교 불가능한 글로벌 탑티어 고객사의 판매 레퍼런스 네트워크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21년, 22년 5개 신규 전방 산업향으로 양산, 상용화에 성공했고, 토탈 어드레스블 마켓 확대로 인한 폭발성. 이렇게 다 써있나요? 비메모리, 예, 파운드리 CPU, 메모리, D램, 낸드, 글로벌 메모리 기업형 양산 상용화 도입 첫해다. 21년. 그 다음에 CMOS 이미지 센서, 후공정, 예, 이렇게 다양하게 쓰인다. 국내 유일 최첨단 파운드리 및 메모리 시장 솔루션 제공 기업이다. 이게 지금 연평균 성장률이잖아요. 파운드리가 연평균 성장률 11.5%. 예, 가트너에 보면 21년 12월 달에 가트너 보고서에 의하면 파운드리 시장은 연평균 11.5% 성장할 것이다. 여기 보면 10억 달러니까 1190억 달러죠. 1190억 달러 24년도에. 그리고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는 연평균 12% 성장한다. 이건 IC 인사이트 자료네요. IC 인사이트 자료에 메모리 반도체는 연평균 12% 성장한다. 그러니까 이게 성장한다는 거는 맞지만 가격이 사이클이 움직이는데 아까도 제 생각을 말씀드렸지만 사이클이 짧아질 거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1800억 달러 정도 되죠. 1800억 달러.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가 1190억 달러. 메모리 반도체가 1800억 달러. 여기 조금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금액이 조금 더 크네요. 예. 그리고 시대의 흐름, 공정미세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4차 산업혁명에 쓰이는 거는 공정미세화가 필수적이다. 뭐 AI, 5G, 6G. 공정미세화의 필요성은 보면 생산 비용 감소, 소비 전력 감소, 비용 절감, 정보 처리 속도 향상. 결국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게 필요한 거죠. 정보 처리 속도 향상. 그런데 이 속도를 향상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간다거나 소비 전력을 많이 잡아먹는다거나 비용이 더 많이 생산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면 뭐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그런 정보 처리 속도 향상하고 고용량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게 필수적인데 이런 것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기술력이 점점 발달함으로써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정보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면서 비용은 적게 들어가고 전력은 적게 잡아먹는. 그래서 뭐 PMIC라는 그 반도체, 그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저전력, 고효율, 고데이터, 고용량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만큼 기술력의 초점이 에너지는 적게 잡아먹고, 그러니까 전기는 적게 잡아먹고 비용도 적게 들면서 데이터 처리는 고용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반도체가 흘러간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뭐 사이즈를 써놨는데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나노메타라고 되어 있죠. 삼성, TSMC, 인텔 파운드리 뭐 기술력 그냥 핀팩 구조냐, 슈퍼핀 뭐 여기는 뭐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 예 그거죠.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 예 그리고 뭐 여기 핀팩 구조라고 되어 있는 거. TSMC는 뭐 2나노, 3나노도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고 삼성이 그랬는데 예 여기 조금 뭐 좀 다른가 봅니다. 이 회사에서 만드는 게 어쨌든 D램 뭐 낸드 메모리는 단수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D램은 제가 이 YZAB가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따가 찾아봐야 될 것 같고, 낸드 메모리는 단수 쌓아 올리는 단수 같습니다. 뭐 96단, 128단, 176단, 뭐 이런 거. 지금, 얼마 전에 그 중국의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YMTC인가요? 196단으로 뭐 낸드 메모리를 쌓아 올린다고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글로벌한 그 반도체 회사들이 파운드리든 메모리 반도체든 간에 좀 미세화 공정의 트렌드다. 예, 미세화 공정으로 가고 있다. 그런 걸 보여주는 데이터고 그런 미세화 공정에서는 이 회사가 만드는 장비가 필수적으로 쓰인다. 예,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대세 초미세 공정이다. 예, 글로벌 파운드리 기업들 10나노미터 이하 초미세 공정 확대 공격적 투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10나노 이하의 비중이 점점 커진다는 거죠. 10나노 이하. 예. 그리고 10나노, 20나노 비중이고, 그 다음에 20나노 이상도 여기 있고. 하여튼 10나노 이상의 비중이, 21년도 16%로 하면 22년도 26.6%, 23년도 26.6%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노드별 파운드리 매출 비중 추이가, 여기 나오는데, 이것도 미세화 공정의 10나노 이하가 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16나노와 14나노, 12나노가 이 정도 비중이 되는 건데 이 회사가 아까 그랬잖아요. 3나노에서 32나노까지니까 이 시장 HPSP 장비 도입 타겟 시장이 이만큼 크다라는 자기들 회사인 것 같습니다. 생각. 네. 초미세 하이엔드 공정 확대 때랑 뭐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저도 뭐 이게 깊이 들어가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 최선단 공정시장 때 메모리 신규 레퍼런스 축적 매출 가속화. 여기 이제 메모리는 FG사가 있고 이거는 다 파운드리 회사겠죠. 글로벌 7개사 약 90%의 매출 비중을 차지한다. 예. 그리고 실적이 21년도에 918억의 매출액이었는데 기존 고객사 매출이고 여기에 이제 22년도 23년부터 메모리 반도체 고객사 매출이 이렇게 발생한다라고 이 회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29% 38% 하고 있고 22년도 1분기에 매출이 371억 나왔어요. 단순 곱하기 4만 해도 47, 28, 43, 12이니까 1400억이 넘죠. 1400억이 넘으면 918억에서 다시 한 50% 정도 성장하는 게 아닌가. 22년도에 전년도 대비 50% 정도 성장하는 것 같다. 50% 이상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따 뭐 다음 페이지에 재무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이제 최선단 메모리 수요 증가에 따른 램프업 효과. 이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이제 진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다 비메모리 반도체에 시스템 반도체에서 하다가 전부 다 시스템 반도체죠. 시스템, 그다음에 아시아 시스템, 그다음에 여기 이제 아마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공정 미세화 수요가 있어서 여기 그만큼 추가가 된다. 그렇게 해서 더 성장 속도가 좀 더 가팔라지지 않나, 기울기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독보적 경영 성과.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매출액 추이가 19년, 20년, 21년 올 때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54%.
54%고 21년도 1분기에 352억에 아까 매출액이 371억이었죠. 371억. 예. 371억이 1분기였죠. 아마 이게 352억이 이게 순이익인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뒤에 가서 재무제표 자세히 봐야 되고 영업이익, 순이익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다른 여타 장비, 반도체 장비에 비해서 매출 총이익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높지만, 네. 그리고 이제 그로스 성장 전략이죠. 성장 전략을 보시면은 어쨌든 기술 확장을 통한 혁신 기업으로 성장한다. 예, 시스템 파운드리, 메모리, 신규 공정 개발로 해서 보면은 아까 보면 계면 뭐라고 그랬죠? 계면 인터페이스 디펙트인데 인터페이스 결함 증가 예, 미세화되면서 수율 감소 이거를 이 장비를 씀으로써 결함 감소가 10배나 낮아진다는 거 같은데 수율은 5% 증가. 그다음에 아까 기타에서 CIS가 있죠. 초고화소 CMOS 이미지 센서 조작 구현 한계가 있었는데 이걸 다크 커런트를 30% 감소시킨다. 메모리는 VNAND 리드 라이트 사이클의 신뢰성 개선 한계가 있었는데 이거를 VT 시프트 개선 50% 이거 뭐 신뢰성은 10배. 이거는 잘 모르겠네요. VT 시프트 불순물 농도 증가로 소자 신뢰성 열화 고온 열 처리가 불가한데 신뢰성 60% 개선하고 신규 공정 기존 저압 습식 산화막의 물성 및 막질 열화 저압 습식 산화막 내부 결함 제어에 STI H 레이트 그로스 레이트 예. 뭐 어쨌든 이렇다는 겁니다. 예, 이렇다는 거 한번 보시고 저도 상당히 이런 거는 이해하기 힘든데 어쨌든 좋아진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지속적인 연구개발, 기술개발, 뭐 특허 있고 총 인원의 약 20%가 연구개발, R&D 예, 한다는 거고 본사 캘리포니아 R&D 센터가 있고 고압수소 원일링 사업 활성화 차세대 전공 장비 개발, 스테이지 게이팅 모델을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높은 진입, 30건의 지적 세작권과 축적된 고난도 기술로 높은 기술력 진입 장벽 구축하고 있다. PQC 이게 Price Quantity and Cost. 프라이스는 이제 뭐 고객별 니즈에 최적화된 기능 추가, 스펙 업그레이드, 가격 상승 지속하고 있다. 차세대 혁신 제품. 그다음에 출하량 거시적 시장 수요가 적응하다. 고정밀 장비 수요 증가, 메모리, CIS 공정 신규 애플리케이션, 반도체 성능 상승 니즈, 언일링 공정 장비 출하는가. 코스트 푸시 최적화, 원가 절감 전략을 통해서 코스트 인플레이션 해지를 하겠다. 안정적 파트너십 뭐 이렇게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고. IPO 플랜 여기 보시면 한미반도체가 이제 10.3%, 그 다음에 김동신 회장인가요? 부회장인가? 그분이 또 10% 정도 남짓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한미반도체 그쪽으로 보면 한 20%가 넘는 지분율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사모펀드가 최대주주입니다. 사모펀드가 최대주주고 상장 이후에 되면 한미반도체가 뭐 이 펀드라는 건 일정 기간 되면 엑시트 투자금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팔면 한미반도체가 최대주주로 올라서지 않을까라는 이런 예측도 많더라고요. 어쨌든 공모는 300만 주. 근데 일반은 75만 주였습니다. 일반에게 공모하는 거는 75만 주였기 때문에 이미 또 끝났고, 그 다음에 7월 15일이 아마 상장할걸요. 7월 15일 날 상장하니까 한번 보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재무제표. 아까 보시다시피 이제 매출액이 371억, 영업이익이 211억입니다. 1분기에 371억 매출이겠죠. 영업이익이 211억이에요. 그리고 순이익이 169억입니다. 169. 1분기요. 그리고 작년에 보시면 917억 5,200만 원이 매출액이고 영업이익이 452억 2,200만 원.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353억 4,400만 원이죠. 상당히 영업이익률이 좋죠. 여러분 영업이익률이 19년에 26%, 20년에 41%, 21년에 49%, 올해 1분기는 57%. 그리고 매출 총이익률이 아까 뭐 60몇 프로 나왔었는데 지금 1분기에는 70%가 나왔죠. 예. 그만큼 이 회사가 이 주요 재무제표의 이익률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예. 그 향후도 좀 지켜봐야 되겠죠. 2분기도 상장하면 곧 2분기 실적이 나오겠죠. 7월 15일 상장하니까 곧 2분기 실적이 나올 거니까 2분기 실적도 한번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HPSP의 이제 공모가 끝났고 상장하니까 그때 이후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성일 하이텍까지 하려고 했는데 오늘 성일 하이텍이 이제 폐배터리 일괄 공정 구축한 국내 유일 업체이기 때문에
좀 다음 주에 수요 예측을 하잖아요. 다음 주 수요 예측을 하고 일반 공모주 청약도 곧 할 건데 아마 인기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성일 하이텍. 그래서 이거는 내일 다뤄보도록 하고요. 저는 잠깐 여기 이제 영화 입장권 통합 점상망에 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영화 7월 6일 날 개봉한 토로 앤 썬더가 7월 8일 금요일 기준으로 지금 25만 1,440명의 관객 수를 기록하고 있고, 지금 그 다음에 매버릭이 지금 14만 8천원. 이거는 매출액이죠. 14만 8,224명. 헤어질 결심 범죄도시 이렇게 영화 통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월별을 볼 수가 있는데 월별 통계를 한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극장에 지금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개봉 편수 7월달 같은 경우에 7편, 그 다음에 상영 편수가 62편, 매출액이 한국에 이게 보시면은 124억이죠. 124억 9,700만원 정도 되죠. 124억 9,700만원. 그리고 관객 수는 120만 들었고, 지난달에 개봉 편수는 87편 개봉했고, 상영 편수는 191편인데, 매출액이 952억이죠. 952억. 952억에 관객 수는 934만 8천 명 정도 들었고, 5월 달에는 793억. 그 다음에 관객 수는 773만 명 정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월별이고 연도별로 본다고 하면은 그것도 뭐 영화관 같은 경우에 코로나 이전하고 뭐 비교를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22년도 같은 경우에 19년도에 보면은 이게 9,707 거의 뭐 9,708억이죠. 9,708억 정도 되죠. 9,708억 매출액이. 그 다음에 관객은 1억 1,562만 2천 명이죠. 1억 1,500만 명이 봤다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가 터져서 이제 이게 3,504억으로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21년도는 1,734억으로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까지 2,380억 정도죠. 2,380억 8,478만 1,260원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매출액이고 관객 수가 2,366만 명이 영화를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21년도 통계는 뛰어넘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반기 만에 이미 뛰어넘었고, 이제 20년도의 통계, 그 다음에 이 19년도까지의 통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통계를 유의미하게 보는 이유는 어쨌든 코로나 시국에 엄청나게 많이 손해를 봤던 영화관들이 티켓값을 많이 올렸잖아요. 지금이 14,000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영화 한 프로 14,000원 정도 하고 지금 개봉하는 대작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 토르 러브 앤 썬더뿐만 아니라 매버릭, 그 다음에 이제 조만간 7월 말에 한산도 개봉하고요. 그 외에 또 많이 개봉을 하죠. 그 다음에 뭐 연말에 가서는 아바타 2 또 개봉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영화 아마 통계가 유의미하게 이렇게 숫자를 계속 갱신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2019년, 18년도에 이 숫자에 도달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컨텐츠 관련한 그 다음에 극장 관련한 극장 체인도 좀 관심 있게 보자. 그런 의미에서 이 지금 뭐라고 할까 이 영화 관객 수, 그다음 매출액 추이 이런 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시 주식시장으로 돌아와서 보면 어쨌든 달러가 지금 거의 뭐 1,300원 위에서 좀 놀고 있고, 원유 유가 같은 경우에는 100달러 아래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100달러 위로 잠시 올라왔고요.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엄청나게 많이 빠졌다가 지금 한 나흘 연속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흘 연속 조금 올라오고 있고 엄청나게 많이 빠졌었죠.
삼성전자 실적 발표, 그 전에 마이크론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2분기 실적은 잘 나왔는데 향후 이제 미래 전망에 대해서 마이크론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놨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공급을 조절할 거다. 공급을 조절해서 가격을 어느 정도 유지 내지는 이제 하락분을 이제 상세라기보다는 좀 적게 하락되게끔 조절을 하겠다. 그러니까 공급을 조절해서 가격을 좀 조절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도 비쳤고요. 어쨌든 상하이에 또 메모리 반도체 공장들이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관계로 아마 공급량이 줄어들어서 가격도 어느 정도 물론 이제 그 공급량 줄이는 것보다 수요가 더 많이 준다고 하면 가격은 떨어지겠지만, 어쨌든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급량도 줄이겠다라는 어떤 그 제조사들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일 때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글로벌 회사들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여전히 쇼티지가 많으니까요. 뭐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만 해도 쇼티지가 여전하죠. 그래서 자동차 출고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실적 발표하면서 많이 데이터들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어제 미국 증시도 나쁘지 않게 마감을 했습니다. 나쁘지 않게 마감을 해서 약간의 희망은 좀 있어 보이는데 어느 정도 바닥은 거의 다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그런 거는 이제는 좀 바닥을 찍지 않았나. 그 다음으로 뭐 어떤 악재가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조금 뭐 정점을 찍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번 달에 6월달 CPI 지수가 나봐야 알겠지만 어느 정도 정점을 찍지 않았나. 그 대표적인 이제 그 근거로 될 수 있는 게 이제 원자재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구리 가격이라든가 비철금속 가격이라든가 유가는 상당히 뭐 130불까지 갔다가 100달러까지 떨어진 거지만, 어쨌든 뭐 아직까지 여전히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다른 어떤 그런 곡물이라든가 이런 가격들은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각 나라에서 인도에서도 밀가루 수출 뭐 이렇게 제한한다고 뭐 정부의 허락을 받고 해야 된다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또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정점을 좀 찍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좀 주식시장에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전히 뭐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주력으로 제가 계속적으로 말하는 게 2차전지, 그 다음에 조선, 에너지 재편과 관련된 뭐 풍력, 태양광. 지난번에 유가가 한번 100달러 아래로 떨어지니까 조선주가 엄청나게 떨어졌죠. 그 다음에 뭐 풍력, 태양광 관련주도 좀 많이 떨어지고, 왜냐면 이제 어떤 그런 유가가 올라야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해서 좀 주가가 올랐는데, 유가가 급락을 하니까 갑자기 이런 그 조선주라든가 풍력, 태양광주들이 엄청나게 떨어졌죠. 근데 저는 그거 뭐 유가가 좀 떨어진다고 해도 이런 매력, 어떤 유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향후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당장 올겨울에 어떤 뭐 한파 그런 것 때문에 대비책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뭐 그래서 시기를 앞당기는 거잖아요. 그 기존에 뭐 2030년까지 뭐를 하기로 했다고 하면 그걸 뭐 1년, 1, 2년 앞당기듯이 그런 식으로 계속 앞당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나라 기후가 지금 거의 동남아 기후입니다. 여름에 비가 이게 왔다 갔다 계속 하거든요. 작년 장마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비가 이게 하루에도 수시로 한번 내렸다가 쏟아붓고 그쳤다가 또 쏟아붓고 그쳤다가 이런 게 지금 거의 뭐 동남아 날씨예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아열대 기후라든가 스콜 현상 같은 게 발생함으로써 기후가 높아졌다는 걸, 지구의 기후 온도가 높아졌다는 걸 여실히 느끼고 있는 거죠. 어쨌든 개별 종목별로 뭐 공략을 해야 되지만 여전히 뭐 조선이나 2차전지, 에너지 관련주, 풍력, 태양광 그런 거 봐야 돼요. 저는 반도체가 오히려 진짜 좋은 매수 기회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떨어졌잖아요. SK 이노베이션도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예. 저는 이런 거를 사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SK 이노베이션도 엄청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유가에 대한 정제 마진도 있지만 SK온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상당히 뭐 좀 높아졌거든요. 삼성 SDI보다 높은데 어쨌든 이 주가가 25만 원에서 지금 뭐 17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단기간에 너무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RSI도 상당히 낮고 이게 좀 접근해서 사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그 외에도 뭐 2차전지 관련된 주들도 많고요. 조선주는 특히 계속적으로 사야 되지 않나, 조정받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뭐 종목이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벌써 30분을 넘겼고 HPSP에 하다가 조금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네요. 내일은 성일 하이텍 IR북을 통해서 폐배터리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내일 성일 하이텍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